하나님들과 또 선교 단체와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저는 그냥 발제하는 그러한 이야기니까요. 어떠한 제가 모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또 방안을 찾아보고 이러한 이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선교 전문가도 아니고요, 선교사 출신도 아니고 선교사 출신 목사도 아니고 선교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세 목회자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1972년도 제가 만 12살 때에 미국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시카고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민교회를 이제 하면서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초기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겪으면서 또 목회자 가정에 자랐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이민교회 문제도 제가 많이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는데요.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민교회가 굉장히 그런데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초기에는. 다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신데, 그 만주에 이제 피난을 거기에 사시다가 이북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만주에 우리 말하자면은 저희 어머니 그 처가가 그쪽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때 처음 이제 외교가 미국하고 열리게 되면서 옛날 주소로 한번 이렇게 편지를 보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그래서 연결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편지 왕래가 오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70년대 그때가 이제 한 75년, 76년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부터 이제 중국에 가셔서 이제 근데 목사라는 신분은 이제 말 밝히지 않고 가서 이제 왕래하시면서 그곳에 지하교인들도 만나게 되시고, 그러면서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부터 중국 선교에 관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보내고 하는 게 그 지하교회를 위해서 성경 보내고 하는 거를 제가 박스도 싸가지고 같이 붙여드리고 이런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당 건축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도와주시고 하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선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정말 선교지가 열악하고 참 그 환경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운 선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교사님들 오시면 너무 힘든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보다 더 힘드신 분들,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다른 어려운 교회 돕고, 예를 들면은 중국의 그 어려운 조선족 교회들, 지하 교인들 그렇게 힘들게 선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가 도와야지. 또 어떤 외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니면은 그런 인도에서 힘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분들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니까 불쌍한 이웃 돕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선교는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그런 선교에 대한 생각,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계속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 선신하고 이제 또 목사가 되고, 우리 조금 전에 아프리카에도 제가 단기 선교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보고, 아까 이 선교사님 아주 참 재밌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30년 전에 저도 그 부룬디에
예, 저도 아까 이제 그 약간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단기 선교, 예, 한 달 정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우리 지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자랄 때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참 대부분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힘든 사역 하시는데 우리는 조금씩 옆에서 돕자. 파트너라고 해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을 그냥 조달해 드리고 뭐 후원해 드리는 정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 와서 좀 손 내밀 때 도와드리고 좀 옆에서 후원해 드리고 그런 정도로 우리는 선교하는 것, 그게 선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교회,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파트너면 어떻게 보면 동업자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선교단체하고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불우한 이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항상 와서 손 내밀어야 되고 교회는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막상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도 교인들은 우리도 힘든데 우리 교회부터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선교에 제가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목사가 나중에 돼서 뭐 하면서도 선교를 잘 몰랐어요. 사실 선교에 대해서 경험도 없었고 단기 선교 좀 다녀오고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트리니티 신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그때 이제 제가 만난 분이 우리 조윤경 선교사님입니다. 조윤경 선교사님이 제 몇 년 선배세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조 선교사님은 신학생일 때부터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사모님이 간호원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민 온 이유가 선교사 나가려고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준비하신 게 이제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기만 하면 선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박신 선교사님도 제가 조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지만요, 오늘.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기도 전부터 선교 준비하면서부터 선교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좀 제가 그분 보면서 제가 정말 선교는 저런 분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책방에 같이 갔어요. 책을 고르는데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한테 최고의 기쁨이 책을 사는 겁니다. 돈 없는 돈에서 그래도 이 책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책을 사는 건데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 다 책을 다 골라가지고 이제 살려고 이거 빨리 좀 사시죠. 왜 이렇게 오래 뜸을 들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이 내가 선교지까지 들고 갈 책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는데도 선교지하고 연결을 시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는데 뒤에 지금 조은승님 지나가시네. 컴퓨터를 사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그때 IBM 시대였거든요. IBM 컴퓨터를 다 사가지고 다 쓸 때인데 혼자서 맥킨토시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호환성도 없는 왜 맥킨토시를 사십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이거는 작아가지고 선교지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완전히 선교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미주에서 첫 번 1호 미주 한인교회에서 파송된 분이 우리 조용승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그냥 끌려가다가 보니까 뭐 GP 우리 선교회하고도 관계가 되고 거기 이사로 이제 또 같이 협력하고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제가 좋아서 아니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같이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들을 만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구나.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 같이 우리 대선배시잖아요. 한국의 선교에.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단체 협력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모든 협력이란.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람의 만남, 인격의 만남이고, 모든 목사와 교회가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격의 만남인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만나는 것, 또 이 선교 단체와 교회가 만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인격의 만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GP 선교회에 많은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참 우리는 그 이사회를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이사회를 직접 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화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이제 회의를 계속 하다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 2년 반 만에 우리도 이제 이사회를 한번 이제 대면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DC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분들하고 만나야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좋은 영향을 받아야 같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세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선교사를 잘 만나야 되고, 선교사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교회가 선교 단체를 잘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이제 교회, 오늘 우리 이 제목이요,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협력의 바람직한 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 선교 단체와 선교 지역 교회,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지역 교회에서 파송을 하지만 소속은 또 지역 교회에서 파송을 하지만 소속은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고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뒤에서 우리가 이 선교 그 사를 파송하는 어떻게 보면 주체이지 않습니까? 선교 단체와 또 교회, 지역 교회 함께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함께 협력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선교 협력이 어떻게 그 현지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협력을 잘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역 선교, 이제 지역 교회가 왜 선교 단체가 필요한가, 또 선교 단체는 왜 지역 교회가 필요한가,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회는 사실 자체적으로 선교사 파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주 안에서 대형교회들 빼놓고서는 이래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 수가 적다고 우리가 중소형 교회들이라고 선교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선교 단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또 선교 단체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선교사를
발굴을 해서 또 그 선교사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어디서 다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선교 단체가 협력이 잘 되어야 이 서로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면서 선교사를 우리들이 파송하고 선교지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자체적으로 파송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회 현실이 재정적으로 한 분을 그냥 단독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한 분을 fully support한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가, 한 교회가 저는 그런 걸 봤어요. 한 교회가 한 선교사님을 fully support해서 보냈어요. 파송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로 시작이 되었다가 끊겨버리니까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해놓고 그 교회가 이제는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fully support 하던 그 선교는 다 중단을 해야 되고 철수해야 되는 상황밖에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선교사님을 10교회가 나누어서 같이 도와서 협력해가지고 파송했다. 한 교회가 주체가 돼 파송을 하지만 여러 교회가 같이 도와서 그 선교사님 사역을 지금 돕고 있다. 한 교회가 후원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선교 사역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파송하는 것보다는 10교회가 10분의 선교사를 함께 협력해서 선교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더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훈련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개교회가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선교적인 그 모든 훈련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선교 전문가들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것, 또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교회가 일일이 선교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가 그게 어카운터빌리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정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재정과 훈련과 관리 또 좀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 교회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도 너무 목회에 바쁜데 거기에 다 신경을 다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선교 후원 이제 뭐 단체가 우리가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뭐 뒤에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 단체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위탁을 해서 선교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 관리를 해주시고 선교에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시고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배우게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가지고 같은 그 선교 단체와 함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 서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 모든 일들이 함께 가는 이러한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정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요, 저희 GP 선교회에서는 우리 GP 선교회 그 모든 선교사님들은 GP 선교회를 통해서 모든 재정이 보고가 돼야 되고 모금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따로 무슨 모금을 하고 이게 절대로 금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명성이 없이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제가 또 선교에 이러한 가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뭐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글에 가서 이 뭐 교회를 식상을 세워놨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후원자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선교 편지에 뭘 써야 되니까 이러야 해서 그걸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어쩌다가 지난 KWMC 몇 년 전에 뭐 여기에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다른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은 기가 막힌 노릇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면 그거를 여러 동료 선교사님들이 서로 이 투명성을 보장해 주니까 그런 안전 장치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선배, 동료, 선교사의 그 네트워킹 이것들이 그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서로 참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이제 관리, 선교사님 관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사실 뚝 떨어져서 여기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는 부부만 가족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도 가족들이니까 그 가족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담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사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참 가족들 관리하는 것도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이 돌봄이 선교사님들을 돌봄이 교회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선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자녀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또 그렇게 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어떻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선교 단체는 다 매뉴얼로 다 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머전시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그 절차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좀 본국으로 소환을 하든지 뭐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이 개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교 단체와 교회가 꼭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좀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선교 단체 또 선교사님들이 좀 앞으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선교 단체와 교회가 더 밀접하게 서로 정보를 나누어 가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기도 편지 받고 그것을 그냥 교인들에게 배부하고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역교회하고 선교단체하고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 해본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교 단체하고 우선은 이제 같은 우리가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GP 우리 본부에다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한번 이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제 카이로스 그 코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코र्스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너무 좋아하고 또 선교 단체는 우리 GP 선교 단체는 선교 단체로서 본부에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하고 단기 선교 같은 것도 그렇게 우리들이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교회를 선교 단체가 교회를 도와주는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시키고 선교가 어떠한 것이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가 하는 것보다 우리 선교의 사회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 전문가들이 와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지금 선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선교는 어떤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우리들이 많이 듣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여기 관심이 있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걸 다 정보를 얻게 되지만 일반 교인들은 사실 이런 데 굉장히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선교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아니면 선교단체 선교 전문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지난번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사 이제 우리 40주년 우리 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하자라고 우리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 우리들이 스스로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검증도 하기도 어렵고 우리 스스로.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GP 선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을 한 분을 40주년 때 기념으로 우리가 파송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대표가 우리 GP 이제 미주 대표가 연락이 와가지고 좋은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서 보니까 우리 이번에 그 MK 이경승 선교사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GP 선교사님 남미의 정금태 선교사님 오랫동안 3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셨는데 그 따님 그러니까 MK죠. 또 이경수 선교사하고 MK 브라질 MK인데 파라과이 MK하고 브라질 MK가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선교사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선교 단체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와 만남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부터 훈련시키고 검증하고 다 GP 선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선교사 발굴해서 선교사 훈련시켜서 교회하고 선교단체가 함께 선교사 파송하고 그래서 이 선교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너무나도 귀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40주년에 이렇게 선교사를 우리에게 좋은 선교사 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번 우리 하는 이제 사역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우리 본부에서 계속 이런 연락이 옵니다. MK들 거기에 이제 사방에 있는데 요새는 이제 특별히 팬데믹 지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줌 미팅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서로 만날 수 있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MK들을 우리들이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미주에 있는 2세들이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일주일에 1시간씩 투자하면 MK들을 그 줌으로 모아가지고 MK들 영어 가르치고 뭐 공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들이 이제 계속 우리 만들어내자 이러한 이제 창의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 창의적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GP 안에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현지에 또 가서는 실제로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서 선교하신 분들인데 그곳에서 오래 선교하셨는데도 정말 한 영혼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 컨택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난민 사태들 때문에
난민 캠프가 그냥 있으니까 난민 캠프에 그분이 난민 캠프에 가봤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아니 그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서 현지에 가서 선교했을 때 만난 사람보다 난민 캠프에서 만나가지고 맺은 열매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난민 캠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본부로 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우리 GP에서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난민 캠프에 우리가 이 컴퓨터 쓰지 않는 노트북 컴퓨터들 거기에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또 도네이트도 하고 우리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쓰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클래스룸을 채워 놓고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어 가르치면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역교회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들이 함께 좀 머리를 좀 맞대면 협력하면 얼마든지 지금 어디에 가서 어느 선교지든지 우리가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꼭 단기 선교를 보내가지 않아도 현장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역들이 이제는 생겨나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우리들이 좀 고민해보자. 뭐 또 무슨 방안이 있겠네요. 전 사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서로 아이디어도 나누고 공유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저도 듣고 우리 교회 가서 좀 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선교단체 또 교회, 선교사 이게 같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요.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이제 파송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레스큐 오퍼레이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바람에 좀 세차게 부는 밤에, 바닷가에서 부두죠. 거기에 배들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바람도 막 불고 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가지고 사람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냥 그 구명 보트, 구명 보트가 아니죠. 그 라이프라인, 그 튜브를 딱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구하러 막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불 비춰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까지 겨우 도달해가지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당겨! 그랬는데 당기려고 보니까 아무도 줄을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간 사람은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는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그냥 빠져 죽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헌신해서 갔는데 뒤에서 누가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협력인데 저는 그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교회하고 또 선교 단체라고 봅니다. 같이 그 선교사를 잡고 같이 잃어본 영혼들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트너, 그래서 우리 GP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 저는 그 파트너스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도 파트너가 돼야 되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파트너가 돼야 되고 또 선교 단체들끼리도 파트너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역교회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우리 선교단체와 우리가 또 선교사님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면 선교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